봄철 알레르기나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이나 약국에서 쉽게 처방되는 약 중 하나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복용하면서도 이 약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습관처럼 계속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항히스타민제는 단순히 콧물이나 재채기만 줄여주는 약이 아닙니다. 뇌, 간,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고 잘못된 사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미세먼지가 심하니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졌다는 친구에게서 약 먹고 잠 좀 자면 괜찮아져 라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항히스타민제 복용 후 쭉 자고 나면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쌓이면 어느 날 일상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간 수치가 올라가는 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항히스타민제가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부작용 없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 차단 효과. 항히스타민제는 말 그대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물질로 우리 몸이 꽃가루, 먼지, 음식 등 특정 물질에 과도하게 반응할 때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 피부 발진 등이 생기죠. 항히스타민제는 이 반응을 억제해 증상을 완화합니다. 특히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아토피, 벌레 물림 등에도 빠른 효과를 보입니다. 일부는 멀미나 구토를 억제하는 데도 쓰입니다. 하지만 알레르기를 잡아주는 약이라고 단순하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히스타민은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면역 반응의 일부이며 뇌와 위장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졸림 부작용.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대부분 졸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에서 두드러집니다. 1세대는 뇌의 히스타민 수용체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가 억제되면서 졸음, 집중력 저하, 반응 속도 저하가 나타납니다. 운전을 하거나 기계 조작이 필요한 일을 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최근엔 졸음을 줄인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사용되지만 이 역시 개인차에 따라 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을 먹고 졸리는 걸 괜찮다고 넘기며 장기 복용할 경우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고 기억력 저하, 우울감 같은 증상이 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간 기능 저하 가능성. 많은 항히스타민제는 간에서 대사됩니다. 약을 계속 복용하게 되면 간이 그 약물을 해독하고 분해하는데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술을 자주 마시거나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복용하면 간 수치가 급격히 오르거나 간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일부 감기약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과 함께 복합 처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을 간헐적으로 여러 종류 복용할 경우 간독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항히스타민제와 간독성 성분을 함께 복용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주의. 항히스타민제는 고령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방광기능 저하, 녹내장, 고혈압, 심장질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항히스타민제 복용으로 인해 배뇨장애, 혈압 변화, 심박수 불균형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1세대뿐 아니라 일부 2세대 항히스타민제에서도 보고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고령자가 불면증이나 코막힘 해소를 위해 약을 복용한 뒤 혼란, 어지럼증, 낙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약의 복용 시기, 복용량, 병용약물 등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장기 복용 시 내성. 항히스타민제를 몇 주 이상 장기 복용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몸이 빠르게 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같은 약을 복용해도 점점 증상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는 리바운드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복용을 원할 경우는 반드시 간헐적인 복용이나 약물 교체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먹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심할 때만 간헐적으로 복용하거나 최소한 주기적으로 복용 중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복용법과 타이밍. 항히스타민제는 공복보다는 식후 복용이 권장됩니다. 위 자극을 줄이고 약물 흡수도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효가 보통 4에서 12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하루 12회 정도 복용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취침 전 복용하면 밤사이 증상 완화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 복용하지 말고 복용 간격과 기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절대 가벼운 약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분명 불편한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무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졸림, 간 부담, 내성 등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약을 먹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한 약 복용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요.